킹 오브 LI 라이프 이노베이션, 사후 세계의 지식으로 현실 세계의 삶의 혁신을 도와주는 난 LI 대왕이다. 본 동영상을 보면 너에게 곧 LI 라이프 이노베이션이 온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늘은 지옥 영혼 철수와 천국 영혼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에 88번째 이야기구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냐? 저승사자 박선생 나와라. LI 담당 저승사자 박선생입니다. 299개 이야기 중 88번째 이야기의 철수 주제는 세상은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크게 재미있는 일이 생기질 않는다. 이고 영수 주제는 난 적극적인 마인드로 아름답고 재미있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입니다. LI 대왕님. 그럼 먼저 철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옥 생각의 방 999번 영혼 철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철수입니다. 고등학교 14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크게 재미있는 일이 생기질 않는다. 정말 재미있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연극을 보러 갔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대사를 치는 배우들이 안쓰러울 뿐 별로 재미가 없었다. 얼마 전에는 마음이 우울해서 초등학교 번개 모임을 갔는데 어느 하나 분위기를 이끄는 아이들이 없어 2시간을 그냥 멀뚱멀뚱 콜라만 마시고 돌아왔다. 몇 명의 아이들은 영어 연수를 갔다 온 얘기, 여자친구 얘기, 부모가 대박을 터뜨려서 집이 부자가 된 얘기를 주절주절했지만 나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자리였다. 그래서 나 혼자 무엇이라도 하면서 재미있을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보지만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다. 컴퓨터 게임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요즘 그나마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부터 조금 친해진 학교의 문제 아들을 만나 오토바이를 타면서 스릴을 느끼고 담배를 피며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거라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겠냐마는 자꾸 엄마, 아빠의 슬픈 얼굴이 떠올라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정말 마음 편히 신나게 즐길 것은 내 주위에 없는 것 같다. 그럼 거리를 웃고 다니는 아이들, 책을 읽으며 미소를 짓는 아이들, 친구들을 만나 햄버거 집이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은 뭐가 도대체 저렇게 재미있을까?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걸까? 무슨 문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라고 하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덜 떨어지고 재미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활이 재미없는 것도 그렇지만 난 요사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 반에 전학 온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은 일주일이 지나도 나에게 와 인사를 하자고 하지도 않는다. 자기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으면 반 아이들한테 와서 잘 지내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난 요사이 교실에서 저놈만 보면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어 시간에 논술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다. 이번 논술 시험은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곳에서 나와 정말 잘 썼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선생님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아마 국어 선생이 개인적으로 내가 싫어 점수를 안 준 것 같아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럴 바에는 앞으로 논술 공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오늘 아침에는 지난번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기에 순간 화가 나서 방문을 발로 찼는데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엄마는 무려 30분 동안 나의 몸을 흔들며 야단, 아니 하소연을 했지만 난 머릿속으로는 일부러 다른 생각을 했다. 엄마 때문에 난 오늘 지각을 했다. 정말 짜증이 난다. 학교 생활, 선생님, 엄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A씨. 철수 고등학교 14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천국 이야기 방 777번 영혼 영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영수입니다. 고등학교 14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희미하게 기억이 나지만 난 어렸을 때부터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항상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난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직접 길을 만들면서 가고 싶었고, 책 속의 주인공이 행복해지면 아름다운 책이 되고 주인공이 웃기면 재미있는 책이 되는 것처럼 나도 내 생활의 주인공이 되어 아름답고 재미있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적극성이 필요했고, 난 의식적으로라도 적극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다가가서는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난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중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다.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라서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지만 30분 정도가 지나니까 아이들이 점차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다. 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 좋은 추억을 갖고 가야 다음에 또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색함이 많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난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갔다. 다행히도 만나는 장소가 집 근처라서 난 모임 중간에 집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오자마자 모임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서로의 안부를 묻자는 의견이 나와 친구 한 명이 동창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내가 만약 집에 가서 이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모임은 더 이상 없었을 것이다. 나의 적극적인 조그만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즐거운 동창 모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했다. 참,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은 중학교 때 앨범과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난 학교에서 치른 논술 시험에서 정당한 점수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을 찾아가 그 이유를 여쭈어 본 적이 있었다. 선생님과의 대화 도중 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만약 적극적인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다음 논술 시험에서도 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난 항상 적극적인 마인드로 살기 위해 처음 본 사람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에도 항상 내가 먼저 사과를 하려고 노력한다. 영수 고등학교 14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에라이 대왕이다. 아주 잘 들었다. 철수와 영수, 그리고 저승사자는 수고가 많았다. 이 동영상을 본 인간들에게 에라이 대왕이 질문 하나 하겠소. 여러분은 이 동영상의 철수였소, 영수였소, 아직 살아보지 않았거나 다시 태어난다면 철수로 살고 싶소, 영수로 살고 싶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승사자 박 선생과 여러분, 철수와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 89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